지금 중고 거래 앱을 열어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야 겨우 살 수 있었던 수백만 원짜리 텐트들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치열했던 캠핑장 예약 전쟁 기억나시죠? 그 광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조 원을 돌파했다던 캠핑 시장,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40년 역사의 제조 기업들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국의 캠핑 용품점 수백 곳이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산업 붕괴입니다. 지금부터 그 몰락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하늘길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거든요. 해외여행은커녕 동네 카페 가기도 눈치 보이던 시절, 사람들이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완벽한 조건이었죠. 탁 트인 자연 속에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하나 사려면 몇 달씩 대기해야 했고, SUV 차량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온통 감성 캠핑 사진이 타임라인을 도배했습니다. 예쁜 조명 아래 와인 한 잔 놓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던 시대였죠. 여기서 묘한 경쟁 심리가 붙었습니다. 옆 사이트보다 더 비싼 텐트, 더 고급스러운 장비를 갖춰야 이른바 인싸로 인정받는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40대 직장인 이 과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처음엔 마트에서 산 10만 원짜리 텐트로 시작했다가 동호회에 가입한 지 석 달 만에 300만 원짜리 텐트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좋은 거 쓰는데 나만 초라해 보이더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캠핑은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시장에는 전례 없는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캠핑 시장, 2024년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일본 브랜드 스노우피크, 이 회사의 2023년 성적표가 업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 99.9% 폭락한 겁니다.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던 기업이 단 1년 만에 한국 돈으로 겨우 1,000만 원 남짓한 수익만 남겼습니다. 1,000만 원이면 스노우피크 텐트 두세 개 파는 수준이에요. 글로벌 대기업이 동네 가게만큼도 못 번 셈이죠. 국내 상황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캠핑 장비 1위 기업 코베아가 2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고요. 경량 캠핑 의자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헬리녹스마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조차 이 정도라면 중소업체들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로 한 중견 캠핑 브랜드 대표는 팬데믹 때 공장을 증설하고 인력을 2배로 늘렸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부채로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줄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기업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캠핑이 처음 유행할 때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즐기는 취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텐트 하나 들고 나가서 고기 굽고 별 보고 오는 거, 그 정도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거실형 텐트 하나 사려면 2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캠핑 의자 4개, 테이블, 침낭, 매트, 랜턴, 버너, 코펠, 아이스박스까지 기본 장비만 갖추는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타프도 있어야 하고 화로대의 장작도 사야 하고 수납박스며 각종 소품까지 더하면 금액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캠핑 장비 사느라 소형차 한 대 값 날렸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겁니다. 올해 결혼 3년 차인 한 30대 부부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캠핑에 빠져서 2년간 쓴 돈을 계산해 봤더니 총 1,200만 원이 넘더라는 겁니다. 경차 한 대를 새로 뽑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렇게 진입 장벽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엄두를 못 내고 이미 시작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돈 문제만 있었다면 그래도 버텼을 겁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지갑이 좀 열려있는 편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캠핑이 낭만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캠핑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삿짐 수준의 짐 챙기기입니다. 금요일 저녁, 일주일 내내 야근에 시달린 몸을 이끌고 퇴근하자마자 차 트렁크에 짐을 우겨넣기 시작하거든요. 텐트, 타프, 테이블, 의자, 침구류, 조리 도구, 식재료까지 차에 싣는 것만 1시간이에요. 그렇게 고속도로 정체를 뚫고 캠핑장에 도착하면 이미 밤 9시, 10시입니다. 깜깜한 밤에 헤드랜턴 하나 켜고 텐트를 치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어가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부터 옆 사이트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래도 아침 풍경이라도 즐기면 좋으련만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퇴실 시간 오전 11시에 맞추려면 아침 먹자마자 허겁지겁 짐을 싸야 합니다. 텐트에 맺힌 결로를 말릴 시간도 없이 젖은 채로 접어서 차에 던져놓고 돌아오면 일요일 오후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젖은 텐트를 다시 펼쳐 말리고 장비를 정리하다 보면 월요일 출근이 코앞이죠. 주말 내내 고생만 하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캠핑 현타입니다. 내 돈 수백만 원 들여놓고 왜 굳이 밖에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건가? 그 회의감이 캠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피로감이 쌓여가는 와중에 캠핑장들이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불과 3, 4년 전만 해도 1박에 3만 원, 4만 원이면 괜찮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7만 원은 기본이고 10만 원을 넘기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른바 고급 글램핑장이라는 데는 성수기에 하룻밤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르더라고요. 호텔도 아니고 텐트 한 동에 그 돈을 받겠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분노를 제대로 폭발시킨 건 바로 2박 우선 예약제였어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토요일 하루 쉬다 일요일에 돌아오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캠핑장 측에서 주말에는 무조건 2박 이상만 예약을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1박만 하고 싶은 사람은 아예 자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 인원 추가 요금에 차량 추가 요금, 반려동물 동반비까지 각종 명목의 추가 요금이 붙으면서 영수증을 받아보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처음 예약할 때 본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소비자들은 이걸 배짱 영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캠핑장들의 단기적인 욕심이 결국 장기 고객까지 내쫓아버린 셈이 된 겁니다. 비싼 돈을 내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박에 10만 원 가까이 내고 들어간 캠핑장에서 마주하는 건 졸졸졸 찔끔 나오는 샤워기 물이었거든요. 한여름에 땀 범벅이 되어서 씻으러 갔는데 수압이 약해서 비누칠도 제대로 못 헹궈내는 거예요. 화장실 상태는 더 말하기 싫을 정도고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시설이라도 조용하면 참겠는데 옆 사이트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웃 텐트에 코 고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죠. 프라이버시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때부터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면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은 호텔 가서 푹신한 침대에 누울 수 있잖아요. 조식 뷔페의 수영장까지 이용하고도 돈이 남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실제로 같은 15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호텔은 청소도 해주고 조식도 주는데 캠핑은 전부 내가 해야 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캠핑이 가진 특유의 낭만 같은 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가격 대비 경험의 질이 바닥을 치면서 소비자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의 귀환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밖으로 향했거든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해가 됩니다. 캠핑 한번 가는데 장비값에 캠핑장 비용에 식재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3만 원에서 50만 원은 나가잖아요. 그 돈이면 일본 오사카 2박 3일 항공권이 나오거든요. 온천에 몸 담그고 라멘 먹으면서 편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남한은 더하죠.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풀빌라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호화롭게 쉴 수 있는데 굳이 땀 흘려가며 텐트를 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숫자가 이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핑을 떠나는 인구 비중이 24%에 달했었거든요. 4명 중 1명꼴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4에는요, 이 수치가 1%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4배가 줄어든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700만 캠핑 인구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장비를 창고 구석이나 베란다에 처박아둔 유령 캠퍼들입니다. 텐트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한때 보물처럼 아꼈던 장비들이 중고 거래 앱에 헐값으로 올라오는 게 지금 캠핑 시장의 민낯인 겁니다. 국내에서 캠핑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바다 건너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 두 중국 직구 플랫폼이 캠핑 용품 시장의 가격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국내 브랜드에서 20만 원에 팔던 캠핑 의자가 알리에서는 5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4배 차이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 아니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1년에 서너 번 캠핑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20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걸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흐름이 오프라인 매장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매장에 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앉아보고 펼쳐보고는 하는데요. 정작 결제는 그 자리에서 안 합니다. 핸드폰 꺼내서 알리나 테무에서 같은 제품 검색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해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쇼루밍 현상이 극에 달한 겁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전시장 역할만 해주고 매출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월세며 인건비는 고스란히 나가는데 매출은 바닥이니 버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전국 곳곳의 캠핑 용품점들이 폐업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고 이 연쇄 폐업의 도미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기술의 발전마저 전통 캠핑 업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캠핑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핵심은 VSOL이라는 기능입니다. 차량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 한 대가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캠핑 가려면 가스버너에 무거운 파워뱅크, 충전식 선풍기까지 짐이 한가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에 코드 하나만 꽂으면 끝입니다. 캠핑장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치킨을 튀기고 전자레인지로 즉석밥을 데우고 한여름에는 에어컨까지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아이오니고 한 대면 에어컨을 12시간 넘게 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기존 캠핑 장비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 가스버너를 살 필요도 없고 무거운 랜턴을 여러 개 챙길 이유도 없어진 거죠. 캠핑 장비 업체들로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기네 제품이 필요 없어지는 잔인한 역설에 직면한 겁니다. 캠핑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캠핑 장비는 사라지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이게 바로 기술이 시장을 재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이 겹치면서 캠핑 시장은 지금 기형적인 모습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한쪽에는 차 한 대에 간소한 장비만 싣고 떠나는 차박이나 백패킹족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쓰는 초호화 럭셔리 글램핑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 극단 사이에 있던 거대한 중간 시장이 통째로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아이 둘 데리고 가족 캠핑 떠나던 4인 가족들, 이 사람들이 캠핑 산업의 허리였거든요. 장비도 제일 많이 사고 캠핑장도 제일 자주 이용하던 핵심 소비층이었는데 바로 이 허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 과정이 일본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2010년대에 애니메이션 유르캠의 영향으로 캠핑 붐이 일었었거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캠핑장 사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장비는 헐값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밟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수도권 인근 상황입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캠핑장들이 매물로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땅값에 시설 투자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행을 믿고 전 재산을 걸었던 창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장작불 앞에서 타오르던 불멍의 낭만.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올 거라는 캠핑장들의 오만.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의 등장. 기술 변화가 만든 장비 시장의 붕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쳤거든요. 유행만 보고 무리하게 확장했던 기업들과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거치고 나면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건강한 시장이 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행은 반드시 끝나고 그 뒤에 남는 건 본질뿐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캠핑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